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바로 구글 킵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구글 킵은 온라인상의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포스트잇 다들 아시죠? 이 메모지에 메모 작성해서 찍 뜯어서 붙여놓을 수 있는 거. 바로 이 구글 킵은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메모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대표님들 일상생활 하시면서 다니다가 뭐 중요한 메모라든가 아니면 급하게 적어야 할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아마 다이어리를 챙겨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다이어리에 써놓고 별표를 빵빵 하실 테고, 그 다이어리가 없다면 아니면 스마트폰에다가 뭐 메모장을 입력하신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종이 쪼가리라도 찾아서 적어놓고 돌아가실 텐데요. 나중에 사무실이나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메모를 보고 정말 중요한 거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할 때는 따로 달력에 표시를 해놓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에 써서 냉장고에 붙여놓거나 아니면은 모니터 옆에 붙여놓고 오다 가다 볼 수 있도록 하잖아요. 바로 이 포스트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구글 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포스트잇을 우리가 붙여놓는 거는 이제 눈에 잘 띄기 위한 거고 잊지 말기 위한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이 구글 킵은 스마트폰에서 작성했을지라도 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만 가능하다면 사용하시는 PC나 노트북 아니면 다른 태블릿 PC 어느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또 알림 기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날짜나 시간을 입력하면 그때 바로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번 그러면 크롬을 열고 구글 킵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예, 크롬의 첫 화면이고 확장 프로그램은 어디서 봤는지 다들 아시죠? 이제 북마크바 맨 앞에 있는 앱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앱에서 이제 웹스토어로 들어갈 거고요. 맨 앞에 보이네요. 구글 킵. 노란색으로 된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마 데모 화면이 랜덤으로 될 텐데 이게 안 보이실 때는 왼쪽에 스토어 검색에서 킵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킵이라고 검색하면 이제 구글 킵 확장 프로그램 아까와 똑같은 아이콘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이제 크롬에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추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 이제 추가됨이라고 녹색 띠가 하나 보일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추가되었다는 안내문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X를 누르면 되고, 이 안내창 뜬 곳에 보면 조그만하게 희미하게 아이콘이 하나 생성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구글 킵 아이콘이랑 똑같은 모양인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구글 킵 확장 프로그램 나오고 Go to 킵이라고 나오죠. Go to 킵으로 가볼게요. 이게 이제 구글 킵의 첫 화면입니다. 메모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뭐 심플하게 돼 있고 메모 작성하는 방법, 작성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그 PC 버전은 잠깐 내려두고 스마트폰으로 가서 이제 구글 킵 앱을 다시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이제 스마트폰에서 플레이 스토어 이쪽에 가서 앱을 다운받아 볼게요.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메뉴의 검색창에 아까 PC 할 때처럼 킵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콘 노란색으로 된 전구 모양 보이시죠? 여기 설치를 누를게요. 다운로드 되고 이제 설치가 되는 거고, PC 버전보다 이제 스마트폰을 먼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외부에 나갈 때 다이어리를 챙겨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챙겨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다들 가지고 다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갔을 때 이제 급하게 메모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 구글 킵을 이용해서 바로 메모를 하면 되는데요. 아마 구글 킵은 입력하는 게 PC로 입력하는 일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입력하는 일이 많을 거라 생각돼서 스마트폰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설치가 다 됐으면 여기 열기를 누르고요. 들어가면 이제 구글 킵의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된 상태라서 이렇게 나온 거고, 로그인이 안 되셨다면 아마 로그인 하는 창이 따로 보일 텐데요. 왼쪽에 이 세 줄, 줄 3개 있는 걸 누르면 여기 로그인 할 수 있는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가서 로그인이나 뭐 로그인 아웃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PC랑 똑같이 이제 추가한 메모가 여기 표시됩니다라고 메모 심플하게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메모 작성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아이콘 5개. 이 5가지를 이용해서 메모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선 맨 앞에 거부터 메모 작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 작성을 누르면 제목과 메모를 텍스트로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간단한 그냥 메모 자체 그냥 쉽게 입력할 수 있는 거고요. 제목 없이 메모만 입력하셔도 되고 제목과 함께 입력해도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1월 11일 11시 백오동 501호 임장. 메모는 신혼부부 전세. 이렇게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기 왼쪽으로 나가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작성한 게 이제 제목과 내용, 이제 메모 부분이 텍스트로 돼서 메모가 저장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메모 작성은 그냥 쉽게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는 메모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옆에 보면 이제 다음은 항목들을 기입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인데요. 눌러보면 아까처럼 제목과 이제 내용을 이쪽에 입력할 수도 있는데 앞에 네모칸은 이제 체크박스가 있어서 체크리스트 항목을 작성할 때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빌라 임장을 간다 치면은 빌라 임장 시에 뭐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겠죠. 뭐 처음에는 들어가서 도배나 장판 상태를 볼 수도 있고 다음은 이제 엔터 이 모양 누르면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도배나 장판을 살펴볼 수도 있고 뭐 수도나 배수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싱크대나 다른 가구들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샤시도 살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미리 이제 메모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 놓고 이제 나가기.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이 메모장을 다시 열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하면 밑으로 이렇게 선택된 항목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보고 체크를 굳이 뭐 다이어리를 챙겨가지 않았을 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체크 항목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다음을 한번 볼게요. 다음은 이제 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예전에 이제 초기에 스마트폰이나 뭐 핸드폰으로 메모장 기능을 요렇게 입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림처럼 이제 손으로 화면에다가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터치펜이 있다면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아니면 좀 더 이쁘게 쓸 수 있을 텐데 저는 터치펜이 없는 관계로 그냥 손가락으로 그리듯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방배동 사이사이 8번지 103동 501호 전세가 5억이다. 이렇게 급할 때는 간단하게 나만 알 수 있도록 그냥 급하게 저장을 해놓고 이제 역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제가 입력했던 부분이 그대로 이제 메모에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마이크 모양 아이콘. 이거는 이제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음성 자체를 메모로 저장하는 건데요. 이거 역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오디오 녹음 허용을 누르고요.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105동 200 다시 105동 202호 전세 6억. 뒷부분이 인식을 못하게 됐나 본데요. 밑에 플레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 녹음이 제대로 안 됐나 보네. X를 누르고 이 녹음 부분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마이크 음성 부분으로 들어가고 105동 202호 전세 6억 105동 202호 전세 6억 텍스트로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이 됐고요. 밑에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05동 202호 전세 6억 제가 음성으로 녹음한 부분이 그대로 여기 메모에 저장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두고 이제 나가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105동 202호 전세 6억이라고 하는 텍스트와 함께 밑에 플레이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음성 녹음이 됐다는 음성 메모라는 걸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 한번 보실 텐데요. 카메라를 누르면 이미지 추가라고 나오면서 사진 촬영과 이미지 추가 항목이 나옵니다. 사진 촬영은 이제 그때그때 사진을 찍어서 메모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미지 선택은 기존의 핸드폰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메모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사진 촬영을 누르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되겠고요. 어디 외부에 나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사진까지 같이 메모를 만들어야 될 때 이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제목과 메모는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사진에 대한 설명이니까 입력을 해볼게요. 대업이 신년회, 메모는 필히 참석.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다시 나가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사진과 이제 제가 입력한 제목과 메모 내용이 같이 이렇게 메모로 뜬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도 이제 메모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5가지 방법으로 메모 입력하는 걸 해봤고요. 이제 메모에 다른 이제 기입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썼던 메모를 보면 제일 간단했죠. 보시면 밑에 이제 더하기 모양이 있고 점점점이 있습니다. 더하기 모양을 보면은 이제 메모에 추가해서 다른 걸 이제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누르면 사진 촬영이나 이미지 선택, 그림, 녹화, 체크박스가 있는데, 앞에 했던 그 방법들 그대로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이미지나 아니면 이제 그림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음성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메모에 다른 걸 이제 좀 더 첨가해서 메모를 다시 입력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점점점은 이제 메모에 대한 다른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이제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모를 2개로 나눠서 2가지로 이제 뭐 분류를 한다거나 따로 쓸 수도 있는 거, 사본을 만들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외부에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그 기기 쪽으로 보내기 할 때 이렇게 누르시면 외부로도 보내기가 가능하고요. 공동 작업자는 이제 이 구글 킵을 개인 용도, 개인 메모장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반면에 업무적으로도 사용하는 일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사용할 때 이제 내가 해놓은 메모들, 이렇게 뭐 몇 호, 몇 동, 몇 호 임장이라든가 몇 동, 몇 호가 얼마에 나왔다든가 이런 메모들을 이제 같이 근무하는 분들과 이제 공유해서 이 메모를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건데요. 공유자에다가 입력만 하면 이 내가 작성한 이 메모를 그 함께 공유한 같이 근무하는 분들도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밑에 라벨은 눌러보면 폴더 개념이 폴더가 라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여기는 기본적으로 개인, 업무, 영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라벨을 추가해서 다른 그 개인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메모가 초기에는 그냥 대문에 메모장 구글킵 대문에 그냥 이제 중구난방 나열되는데, 이걸 이제 보기 좋게 정리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라벨에다가 안으로 모아놓고 보관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벨 추가 설명 다음에는 다시 점점점 이제 맨 아래 부분에 이제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는데요. 7가지 색깔인가요? 메모에 이제 배경색을 입력을 해서 색깔을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빨간색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노란색, 녹색, 파란색 넣을 수 있는데, 메모를 이제 나만 알기 쉽도록 분리할 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매매나 뭐 전세를 뭐 분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방배동이나 사당동 뭐 이렇게 동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 개인적인 것과 업무적인 것, 이렇게 색깔을 본인이 사용하기 쉽도록, 이제 눈에 띄기 쉽도록 입력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요 맨 앞에 보이는 거는 고정하기 버튼이에요. 이제 구글 킵에 들어왔을 때 이 화면이 고정되도록 이걸 입력하면 여기 이제 고정하기 버튼이고요. 옆에 손가락 모양은 이제 구글 킵의 중요한 기능이죠. 알림 기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노란색. 손가락 모양 한번 눌러볼게요. 손가락으로 들어가면 이제 알림 추가라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이제 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면 그때 이 알림 기능을 통해서 제가 이 메모를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옆에 장소를 누르면 이제 위치를 입력을 해서 내가 그 장소에 갔을 때 나에게 이 메모를 알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이게 두 가지를 설정을 해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류함처럼 생긴 이 화살표 보이시죠? 끝에 있는 이건 이제 보관함으로 이동하는 것인데요. 이제 보관함으로 이동하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이나 오래도록 잊지 말아야 할 메모들이 있을 때는 이제 보관함으로 보관해 놓으면 내가 따로 선택을 눌러서 삭제하지 않는 한 늘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입력하는 것과 이제 메모 수정하는 거, 삭제하는 거, 이제 뭐 색깔 넣는 거, 그 외에 이제 알림 기능까지 알아봤고요. 다시 이제 구글 킵 PC 버전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PC 버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입력했던 그 내용들, 그 메모들이 그대로 여기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다 화면들. 음성 녹음한 거 아이콘까지 나오고, 색깔을 입력한 거는 색깔에 이제 나오고요. 왼쪽에 보면은 이제 메모, 알림. 여기서도 따로 알림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라벨도 개인, 업무, 영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정을 해서 메모를 이제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도 있고요. 아까 보관함으로 들어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관된 메모는 이제 보관함에 다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PC 버전도 제 메모 작성할 수는 있는데 똑같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스마트폰에서 음성 녹음이 있었잖아요. PC 버전은 음성 이제 마이크가 이쪽에 있었는데 마이크가 빠져 있고 이제 마이크를 제외한 네 가지는 다 그대로 있습니다. 메모 작성을 누르면 이제 제목과 메모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옆에 항목,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옆에 그림을 보면 이미지가 있는 메모, 이미지를 새로 이제 PC에 이제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메모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림이 있는 메모는 펜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여기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글 킵은 언제 어디서든 내가 메모를 작성하고 어느 기기에서나 받아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알림 기능까지 받아볼 수 있어서 아마 사용 처음에는 좀 뭐 번거롭거나 힘드실지라도 사용하시다 보면은 뭐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나가서 이제 위젯으로 만드는 건데요. 위젯, 아래 보이는 위젯으로 한번 들어가서 아마 이 구글 킵도 위젯으로 나와 있을 텐데요. 여기 있다. 킵이라고 되어 있는 거 두 개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서 저는 작은 거 3 곱하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한번 요 앞에다 설치를 할게요. 그럼 이제 구글 킵 이제 위젯이 앞에 뜬 겁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폰을 켰을 때 이제 첫 화면이잖아요. 맨 앞에 보면 이제 메모. 바로 구글 킵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목과 메모를 입력할 수 있고, 이게 아니면 두 번째 이제 체크리스트, 세 번째 음성, 이제 네 번째 이제 펜으로 그림 그리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메모를 작성할 수 있는, 이 앞에 이제 꺼내 놓으니까 이제 뭐 급한 대로 바로바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다거나 음성 아니면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이렇게 위젯으로 꺼내 놓고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글 킵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